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이제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CT 사진 찍고 코로나 검사 예정입니다. 모든 진행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8월 10일 양산 부산대병원에 예약되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 증상, 직장 휴직, 외래 진료 등의 모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인공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질병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질병이 무엇인지 또 그 증상은 어떠한지를 저의 엑스레이, MRI 사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라고도 하는데요. 무혈관성 괴사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뼈가 썩는 병입니다.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는 허벅지뼈, 즉 대퇴골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이 부분이 괴사, 죽는 병입니다. 처음 1925년에 보고된 이래 그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발생 기전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30에서 50대에 발생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질병의 특이한 점은 약 60% 환자에게서 한쪽이 발생하면 반대편 대퇴골두까지 괴사가 발생되는 양측성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위험 인자로는 음주 1번 되겠고요. 부신 피질 호르몬 2번 되겠습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밑에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말합니다. 다음 3번이 고관절 부위 외상,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외부적 충격을 말하는 거고요. 스킨스쿠버들에 걸릴 수 있는 잠수병, 그리고 통풍, 그 외 이 밖에 많은 원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전체 원인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 현대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도한 음주가 잦아지겠죠. 그리고 또 각종 오염, 그 생태 오염 등에 의해서 원인 모를 그 피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간, 이런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 또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은 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 또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은 혈관 내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대퇴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하여 결국 뼈를 죽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원인 불명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괴사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고관절에서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가 진행되면 다른 쪽의 고관절에도 괴사가 진행될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우측도 약간의 그 괴사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고요.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판단이 납니다. 좌측은 심하게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퇴골두 무혈관성 괴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종적인 어떤 그 종착지, 종점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뼈가 죽고 그 뼈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함몰, 뭉그러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골에 손상을 입게 되고 최종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질병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2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3기 이상이 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으나 수술적 요법이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하는 치료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 보존적 치료가 무엇이냐면
질병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약이나 주사 등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또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을 기대하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포스테오주라는 주사를 매일 4개월 동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비용이나 맞는 횟수, 모든 것은 다음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2월에 제가 엑스레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사진은 좌측과 우측은 보는 것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측, 우측 되겠습니다. 우측 대퇴골두 원형으로 표면이 깨끗하지요. 이 부분이 약간 의심이 되는데 이 정도 원형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좌측의 경우는 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은 원형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웅틀붕틀하고 거칠고 또 이 부위의 간격도 넓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진만 가지고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판정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MRI도 같이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뼈에 대한 것은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한데 뭐하러 또 MRI까지 찍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래서 MRI를 찍는구나 같이 공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이 우측인데요. 우측 대퇴골두 예쁩니다. 표면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좌측 대퇴골두 원형을 이루질 못하고 있어요. 이 간격도 넓죠. 여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틀리죠.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이트 우측입니다. 우측 대퇴골두 예쁘게 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좌측인데요. 레프트. 이 사진은 크게 명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의심스러워요. 조금 보시면 원형을 이룬 것 같지만 이 부분에 하얗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MRI 사진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예, 이제 MRI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난생 처음 찍은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역시 이곳이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도 양측에 괴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면 미세하게 부위는 좀 좁고요.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좌측은 보세요. 이렇게 많은 괴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 대비되시죠? MRI가 이래서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우측입니다. 대퇴골두 깨끗하고요. 하얗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좌측은요. 이런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 이게 괴사가 일어나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측입니다. 약간 어둡긴 하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좌측은 모양이 원형을 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곳 썩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확연하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은요. 우측입니다. 큰 이상 없고요. 좌측입니다. 썩고 있는 게 보이시죠? 썩은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확연합니다. 미세하게 우측은 있고요. 좌측은 너무나도 많은 부위, 원형도 이루지 않을 뿐더러 이 많은 부위가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측이고요. 조금 있습니다. 좌측 많은 부위의 괴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